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유팀장입니다. 거래처가 돈을 안 줍니다.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좋게 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 회사입니다. 그 미수금은 예전 사업자에게 받으세요. 이 말 들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은 단순히 상호가 바뀌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폐업 후 재영업, 법인 변경으로 미수금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처를 만났을 때 채권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법조항은 상법 제42조입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발생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기존 상호를 그대로 쓰거나 거래처가 보기에는 같은 사업장처럼 보이게 영업을 계속한다면 기존 영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새로운 영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호속용입니다. 상호속용 2랑 이존 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상호가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이름은 조금 바뀌었는데 장소가 같습니다. 직원이 같습니다. 거래처가 같습니다. 취급 품목이 같습니다. 전화번호나 홈페이지가 이어집니다. 간판만 살짝 바뀌고 영업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으니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봐야 할 것은 이름표가 아니라 영업의 실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상사의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물품 대금 3천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 상사는 폐업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같은 장소에 B 상사라는 간판이 붙었습니다. 대표자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은 그대로입니다. 직원도 비슷합니다. 물건도 그대로 팔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처와도 계속 거래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완전히 별개의 사업인지 아니면 영업의 핵심이 이어진 것인지 기존 상호나 영업 표지가 계속 사용된 것인지 기존 거래를 승계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는지 이 부분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44조입니다. 상법 제44조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경우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즉, 상호를 그대로 쓰지 않았더라도 기존 거래를 승계합니다. 기존 고객과 계속 거래합니다. 기존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 표시했다면 채무 인수 광고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사건에서는 말 한마디, 안내문 하나, 홈페이지 문구 하나도 중요합니다. 기존 업체의 모든 업무를 이어받아 운영합니다. 기존 거래처는 그대로 관리합니다. 상호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상법 제42조 제2항도 중요합니다. 양수인이 책임을 피하려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나는 그런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가?
양수인이 책임 없다는 등기가 있었는가? 상대방이 나에게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알렸는가?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상호소송 책임을 검토할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45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 또는 제4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납품대금처럼 사업 과정에서 생긴 미수금이라면 시효 문제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언젠가 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위험합니다. 상호 변경이 보이면, 대표자 변경이 보이면, 폐업 후 같은 자리 영업이 보이면 그때는 바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명확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사업장 사진, 간판 변경 사진, 홈페이지 캡처, 블로그나 SNS 기록, 기존 거래를 이어받았다는 안내문, 이 자료들이 모이면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법적 쟁점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히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의 성격을 봅니다. 채무자의 현재 영업 상태를 봅니다. 사업장 변동을 봅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변경 흐름을 봅니다. 재산 보유 가능성을 봅니다. 기존 거래가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회수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채권 추심은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도 불법적인 추심을 막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폐업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바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상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영업이 실제로 이어졌는지, 상호나 영업 표지가 계속 사용되었는지, 기존 거래를 승계한 정황이 있는지, 채무 인수 광고로 볼만한 표시가 있었는지, 채권자가 책임 배제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이 5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포기하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상법 제42조.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며 영업을 이어간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상법 제14조. 상호를 그대로 쓰지 않아도 채무를 인수한 것처럼 광고했다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상법 제45조. 영업 양도나 광고 후 2년이라는 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끌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상법 제64조. 사업상 미수금은 상사시효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채권 추심은 합법적인 절차와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상호를 바꾸고 대표자를 바꾸고
폐업했다고 말하면서 도실제로는 같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미수금은 감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 법적 쟁점, 채무자의 현재 상태, 회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호 변경, 폐업 후 재영업, 법인 변경, 대표자 변경으로 미수금 회수가 막힌 것 같다면 자료를 정리해서 고려 신용정보 유팀장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채권의 흐름부터 회수 가능성까지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